59쪽 내용이죠. 58쪽에 정부의 시장 개입 필요성에 대한 거는 그 밑줄 그어놓은 것들 키워드 위주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59쪽에 참고 박스의 형평성은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형평성 개념이 있다는 정도고요. 자, 이제 시장 실패인데, 시장이 실패한다는 게 이제 기능을 실패한다 그랬죠. 시장의 어떤 기능이었죠? 자원 배분 기능이요.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해요. 원칙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시장이 자원을 배분하고요. 시장이 자원을 배분해도 사회주의 국가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배분합니다. 그거는 그 자원이라는 것은 제 몸값을 높게 쳐주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당연히 자기 몸값을 높게 쳐주는 쪽으로 가죠. 여러분, 우리 자체가 인적 자원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어디 먼저 가요? 월급 많이 주는 데 가는 거고요. 맞잖아요. 가격을 더 높게 쳐주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 공간도 자원이죠. 이 공간이 자원인데 이 자원이 누구한테 먼저 가요? 이 공간에 대해서 임대료를 더 많이 주는 사람한테 이 공간은 배분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몸값이라는 게 무엇으로 나타나요? 몸값이라는 게 가격으로 나타나요. 가격. 그 몸값이 가격으로 나타난다고요. 임금이 높은 쪽으로 사람들은 먼저 취직하려고 하잖아요. 그 임금은 노동시장에서의 뭐예요? 노동시장에서 가격이요. 여러분 돈 빌려줄 때 누구한테 먼저 빌려줘요? 이자 많이 주는데 빌려주죠. 똑같은 위험도라면. 그 이자율이 바로 자금시장에서의 가격이에요. 이런 공간에 대한 것은 임대료로 나타나죠. 맞잖아요. 이러한 모든 자원이 제 몸값을 더 높게 쳐주는 쪽, 그게 바로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쪽으로 배분이 되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수요 공급에 의해서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게 가격이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가격 따라 이 자원이 배분되는 거죠. 그래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게 돼 있어요. 근데 시장이 완벽하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 이제 완벽하지 않은 몇 가지 이제 내용이 있단 말이죠. 이런 시장 실패 원인이 나타날 때는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한다는 거죠. 외공불비하는 겁니다. 불완전 시장, 비대칭 정보. 비대칭 정보 또는 이제 불완전 정보 합니다. 자, 이 외부 효과는 다시 정예 외부, 부의 외부 나누죠. 자, 이거는 다시 더 중요해서 더 자세히 설명할 겁니다. 더 중요해요. 그 다음에 요놈이고요. 요놈들은 이제 시장 실패의 원인이다라는 정도만 알면 돼요. 외공불비. 근데 이제 시장 실패가 되는 것은, 자원이 이제 비효율적으로 배분이 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자원을 쫓아다니면서 보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생산되는 상품의 양으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됐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을 해요. 자원이라는 게 있으면 이걸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면 쓸데없이 많이 뭔가가 생산돼서 낭비되게 하는 거, 이거는 자원이 비효율적이죠.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생산이 안 되는 것도 뭐예요? 그것도 비효율이에요. 그쪽으로 자원이 투입이 안 되는 것도 비효율이에요. 그래서 쓸데없이 차선이 너무 넓어서 텅텅 비어있는 그런 도로, 자원 낭비죠. 자원 비효율이잖아요. 차선이 너무 많이 생산됐어요. 공공재가 너무 많이 생산됐어요. 이거 뭐예요? 비효율이에요. 너무 적게 생산돼도 비효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비효율인지 아닌지를 생산되는 상품의 양으로 판단을 해요. 근데 외부 효과의 경우는 의도하지 않죠. 상대방에게 의도하지 않지만 어떤 손해나 이익을 주면서도 그 대가를 지불하거나 지불받지 않죠. 근데 어떤 혜택을 주면서, 의도하지 않은 혜택을 주면서 대가를 지불받지 않는 현상이 정예외부. 해로운 이제 해를 끼치면서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부예외부인데, 이런 것은 나타나면 좋은 거죠. 근데 문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현상이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과소 생산되는 비효율이 발생했다. 이런 경우에는 과자 생산이 돼요. 이런 건 나타나면 안 되는데 오히려 더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비효율이에요. 예, 과소 생산, 과다 생산. 이와 관련된 제품은 너무 많이 적게 생산되고 이와 관련되는 제품은 너무 많이 생산돼요. 이게 비효율이에요. 다음에 공공재는 등대가 대표적이죠. 자, 이거는 비배제성 그리고 비경합성 이런 성질을 갖습니다. 네, 비배제성이 더 중요하고요. 비경합성은 참고로 아는 정도예요. 비배제성 때문에 자, 이게 배제할 수 없다 이거죠. 등대 불빛을 보는 사람이 요금을 내지 않고 보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무임승차 문제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시장에 맡겨놓으면 과소생산이 이것도 비효율이에요. 시장에 맡겨놓으면 충분한 양만큼 생산이 안 되는 겁니다. 다음에 비경합성은 이건 뭐 참고로 알아두는 정도예요. 소비에서의 규모의 경제 그래요. 원래 규모의 경제는 생산에서의 규모의 경제예요. 여기 59쪽에 시장 실패 원인의 불안전 시장의 셋째 줄 있죠. 불안전 시장의 셋째 줄을 보시면 규모의 경제란 말이 있죠. 이 규모의 경제라고 할 때는 지금 여기 이제 소비에서의 규모의 경제도 나오고 그냥 규모의 경제 나오는데 그냥 규모의 경제라고 하면은 생산에서의 규모의 경제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생산하는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단가를 낮출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은 어떤 기업이 규모를 대폭 늘려버려요. 규모를 대폭 늘리면서 단가를 낮춰버리죠. 그렇게 한 거를 시장에 풀어버립니다. 그러면은 다른 기업들 다 죽어버리죠. 자연스럽게 뭐가 돼요? 독점이 되죠. 그걸 자연 독점이라고 그래요. 자연스럽게 독점이 된다고 해서 자연 독점이라고 그래요. 인위적인 독점도 있을 수 있죠. 정부가 허가를 기업 하나한테만 해주는 거죠. 그러면 다른 기업 못 들어오잖아요. 그런 독점이든 자연 독점이든 일단 독점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일단 독점이 되어버리면 생산량을 줄이면서 가격을 올려버립니다. 생산량, 그게 뭐예요? 과소 생산이죠. 그리고 과점, 담합을 하죠. 담합합니다. 그러면서 과소 생산이 돼요. 생산량을 줄이면서. 그래서 이것도 규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이제 소비에서의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 것은 비경합적이기 때문에 이미 등대 불빛을 보는 사람이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내가 추가로 본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보는 불빛의 양이 줄어들지 않아요. 이게 비경합성의 특성이에요. 근데 이런 재화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이거는 책을 찍는 게 한정되어 있죠. 책을 찍는 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내가 사면은 다른 사람이 한 권 살 기회가 줄어드는 거예요. 경합을 다투는 거죠.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거 막 서로 다투어서 이렇게 없어서 못 팔 정도로 그렇게 되면은 이게 경합적이라는 거죠. 일반 사적 재화는 경합적이에요. 그리고 그 한 사람 더 판매하기 위해서는 한 권을 더 찍어야 되는데 한 권을 더 찍는다면 당연히 비용은 더 발생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렇지도 않아요. 한 사람 더 보게 한다고 해서 등대 운영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죠. 똑같은 비용인데도 더 사람이 많이 이용하더라도 계속 얘는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거는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 원가가 1인당 원가는 낮아지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도가 높은 건 이거예요. 비배제성에 의해서 무임승차 문제, 그리고 과소 생산. 그다음에 비대칭 정보 이런 거는 이제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 이런 이제 용어가 있는데 특히 이 도덕적 해이는 정보가 있는 쪽에서 정보가 없는 쪽을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정보가 없는 쪽에 피해를 주는 거. 도덕적으로 이제 비난받을 행동하는 거고, 요거는 정보가 없는 쪽에서 거꾸로 선택하는 걸 말해요. 좋은 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나쁜 걸 선택하는 거죠. 이 도덕적 해이의 대표적인 게 이제 예를 드는 게 피고용인과 고용주 사이의 관계에서 얘기해요.
여러분들 그 고정 페이 받는 데 있죠. 고정급. 고정급을 줄 때는 이 고용주가 볼 때는 열심히 하는 척해요. 근데 고용주가 안 보면 이제 딴짓 하는 거죠. 뭐 인터넷 쇼핑도 하고.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자신은 알아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근데 고용주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은 그 인적 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없죠. 그러면은 더 많이 생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되는 양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이것도 뭐예요? 과소생산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런 행동을 막기 위해서 고용주는 어떻게 해요? 감시 카메라. 제일 속 편하죠, 그게. 그러면은 비인간적이고 그런 방법 말고 인센티브, 성과급. 고정급 말고 성과. 군대 갔다 왔지? 어디서 했어? 복무를 어디서 했어? 서울에서 하면 잡무는 별로 없었겠는데? 서울에서 했어요? 수방사? 위치가 어딘데? 남태령국에? 그 여러 군데 있었구나. 거기에도 그럼 잡무는 있었겠는데? 가을철에? 잡무, 어떤 잡무 있었어요? 수방사 가셨어요? 수도방위 사령부. 수도방위 사령부, 이게, 여기 이제 방패 모양의 칼인가, 이거? 칼 모양인가, 이거? 이 마크가 수방사지. 아무튼, 가을철에 되면 잡무 있잖아요, 잡무. 잡무 같은 거 해보셨습니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잡무가? 예. 겨우 내내 이제, 빗자루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게요, 사실, 그게 어떨란지는 제가 뭐 정확하게는 말은 못 하겠는데, 군대에 분명히 물품비에 대한 비용이 분명히 내려올 겁니다. 물품비에 대한 것이. 근데 군대에서는 거의 대부분 자급자족이에요. 비 만들어요, 비를. 대비 같은 거 있잖아요. 쌀이비. 또, 눈 오면은 치워야죠. 눈 치우는 것 판자 이렇게. 네? 뭐라 그래요? 그걸 고무래라 그래요? 그거 만들어야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자급자족 해야 돼요. 미리 월동 준비를 해야 돼요. 월동 준비. 자, 그런 거 할 때, 자, 한 개 소대를 시켜서 이렇게, 자, 저거 해라. 그러면은 그 일이 빨리 안 끝납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 노는 놈이 있고, 짱 박혀서 노는 놈이 있고, 어떤 놈은 하고 어떤 놈은 안 하고, 맞지? 그때 열심히 하는 편이었어, 노는 편이었어. 계급에 따라 달라서. 그래도 무난하게 지는 모양이네. 꼭 보면은 그 뺀질뺀질한 애들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제일 일이 빨리 끝나는가 하면은 돈 내기 하는 거예요. 돈 내기. 네가 하면은 너는 쉬어도 돼. 이렇게 할당을 줘. 할당.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줘버리면 그러면은 내가 열심히 할수록 나만 손해요. 다른 놈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성과급이죠. 그게 성과급. 그렇게 해야만 열심히 하는 거죠. 이런 게 다 이런 정보의 비대칭 이런 거와 관련해서 이렇게 경제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현상이 나타나도 과소생산에 대해서 비효율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개입을 하는 거죠. 자, 어떻게 해요? 이때는 주로 보조를 하고요. 이때는 주로 규제를 해요. 이때는 정부가 직접 생산해요. 이런 것들은 이제 간접 개입이 되지만 요거는 직접 개입이 되는 거죠. 자, 요거 독과점 규제해야 되죠. 이때도 이제 정부가 정보 유통을 원활하게 해요. 이런 측면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부는 정보 유통을 원활하게 많이 합니다. 고속도로나 국도에 CCTV 달아서 교통 흐름을 알려주는 정보, 또 부동산 거래 실거래가를 신고하게 해서 그거를 등기부에 올려서 언제 얼마에 거래됐는지 알려주는 것, 그것도 정보 제공하고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난번에 루리스 말씀드렸죠. 루리스
토지 이용 규제 어플리케이션. 자, 이거 국토교통부에서 무료로 앱을 만들어서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지역의 땅값이 얼마가 되는지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정보 유통을 원활하게 해서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행동들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정부가 개입이 했다고 해서 완벽하냐? 그렇지가 또 않다는 거죠. 뭐가 나타날 수도 있다. 정부 실패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부 실패는 정부의 시장 개입이 오히려 사회적 후생 손실이 나타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 후생 손실. 정부 실패는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냥 사회적 후생 손실, 시장에 맡겨놔서 사회적 후생 손실이 나타나는 것은 시장 실패지만 정부가 개입해서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정부 실패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렇게 네 가지가 있고요. 자, 그 중에서 외부 효과는 워낙 중요하니까 외부 효과는 더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계속 정부의 시장 개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왜 개입하느냐? 시장 실패 수정하기 위해서, 사회적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개입하느냐? 직접 개입, 간접 개입, 토지 이용 규제. 그 시장 실패에서 외공불비했고 지금. 자, 저런 현상이 나타나면 시장 실패가 나타나고, 그 외부 효과는 워낙 중요하니까 더 하고요. 자, 외부 효과는 상대방에게 해를 끼칠 의도가 있어요, 없어요?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입니다. 제가 말 잘못했어요. 제3자,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두 사람이 거래를 해요. 시멘트 공장하고 시멘트 공장에 주문 넣은 사람하고 거래를 해서 시멘트 공장에서 생산을 해서 주문 넣은 사람한테 납품을 한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분진을 날려서 이웃 주민들이 해를 입는 거죠. 그러니까 제3자에게 의도한다, 의도하지 않는다. 의도하지 않고 대가를 주거나 받는다,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의도하지 않는 편익을 주면서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고, 의도하지 않는 손해를 끼치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죠. 자, 이걸 외부 경제라고도 하고요. 이걸 외부 불경제라고도 합니다. 자, 이게 생산 과정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요. 소비 과정에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생산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나요? 양봉업자가 과수원업자에게 미치는 영향. 자신의 꿀을 생산하기 위해서 산에 벌통을 갖다 놓지만 그 과정에서 과수원업자의 자연수정을 도와주죠. 대가를 받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생산 과정에서 나타나는 거고, 소비 과정에서는 아름다운 정원을 꾸며요. 아름다운 정원을 꾸미면은 이웃 주민들도 쾌적하겠죠. 이웃이 이제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서로 정원도 아름답게 꾸미고 유지 수선이 잘 돼 있다면 수선비를 투입해서 수선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가 있죠. 가치 상승이 더 올라갈 수 있죠. 그러니까 고급 주택가에서는 무슨 외부가 나타나는 거예요? 고급 주택가에서는 정의 외부가 나타나고, 저급 주택가에서는 부의 외부가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다음에 생산 과정에서 나타난 부의 외부는 시멘트 공장. 시멘트 공장이 이웃에 미치는 이제 해로움. 다음에 쓰레기를 투기한다. 이게 이웃 주민들한테 이 불쾌감을 줄 수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소비 과정에서요. 자, 그런데 자, 이러한 것이 이제 편익이나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따져 볼 때가 있는데요. 사적 편익, 사회적 편익, 또는 사적 비용, 사회적 비용, 이렇게 얘기해요. 보통 이제 정예 외부의 경우에는 편익 측면에서 이해를 하는 게 좀 더 편리해요. 이해하기가 쉬워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산에 벌통을 갖다 놔서 꿀을 생산함으로써 얻는 양봉업자만의 편익을 사적 편익이라고 그래요. 그 과정에서 혜택을 보는 과수원업자의 편익을 합한 거를 사회적 편익, 이렇게 해요. 이것까지 합한 거를 사회적 편익. 자, 이러면 어떤 것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사회적 편익이 더 크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희생은 누구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만 이제 노동해서 이제 월통을 거기 갖다 놓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거 누가 나서서 그렇게 일부러 과수원 옆에 갖다 놓으려고 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기왕이면 똑같은 노동력을 사용한다면 과수원 옆에 갖다 놓으면은 또 과일 생산이 늘어난다거나 사회 전체적으로는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대가를 받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입장에서는 저쪽으로 갖다 놓든 이쪽으로 갖다 놓든 똑같다면 굳이 일부러 저쪽으로 갖다 놓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소 생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이걸 보조를 하는 거죠. 더 많이 생산되게끔 보조를 하면은, 이 보조금이 올라가면은 어떻게 해요? 사적 편익이 또 올라가죠. 그럼 이게 같아지는 거예요. 정부가 하는 역할은 이게 이꼴이 되게 하는 거예요. 똑같아지게. 자, 근데 이쪽에서는 시멘트 공장이 시멘트 한 포대 생산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비용을 사적 비용이라 그래요. 근데 이웃 주민들의 의료비까지 합한 비용을 사회적 비용이라 그래요. 뭐가 더 큰 거예요? 사회적 비용이 더 큰 거예요. 사적 비용보다. 시멘트 공장이 한 포대 생산하기 위해서 지불하는 그 비용만 따지는 것은 사적 비용. 의료비까지, 이웃 주민들 의료비까지 포함한 비용이 사회적 비용이에요. 사회적 비용이 더 크죠. 그러니까 정예 외부에서는 사회적 편익이 더 큰 거고, 부의 외부에서는 사회적 비용이 더 큰 거예요. 요거를 반대로 돌리면은 이제 정예 외부에서는 사적 비용이 더 크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부의 외부에서는 사적 편익이 더 크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좀 어색하기 때문에 요 부의 외부는 비용 측면, 정의 외부는 편익 측면에서 생각해서 이렇게 부동화가 나타나게 돼요. 자, 그러니까 이 시멘트 공장 입장에서는 막 생산하죠. 비용이 이제 적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과다 생산이 돼요.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 해요? 규제를 해서 예를 들어 공예세 이런 걸 매겨서 사적 비용을 올리는 거예요. 세금 매겨서. 그럼 사적 비용이 올라가면 같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하는 역할은 이걸 등호가 되게 하는 거예요. 똑같게 돼도. 그러면은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게 잘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게 혹시라도 나타나게 되면은 서로 유치를 하려고 하죠. 나한테 와주세요. 빈피. Please in my front yard. 내 앞뜰에 와주세요. 이런 거는 오지 못하게 하죠. 님비. Not in my backyard. 내 뒷뜰에는 안 된다. not이죠, not. 이거는 please. 와주세요. not. 안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외부 효과를 이제 정리를 한 겁니다. 자, 지금 정리한 것이 바로 61쪽에 그 표를 정리한 거죠. 그 표라든가 그 위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되고요. 설명은 다 됐고요. 다음에 이제 그 그래프 나오는 거 있죠. 외부 효과와 균형, 시장 균형. 자, 요거도 이제 다 질문을 했던 겁니다. 우리 시험에 다 한 번씩 나왔어요. 처음에 이제 근린공원을 설치하면은 또는 생태공원을 설치하면은 인근 주택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인근 주택시장에서는 수요가 증가하죠. 살기 좋아지니까. 자, 근데 이제 우리 시험에서 이렇게 하죠. 생태공원이 조성되면은 인근 부동산 시장의 수요 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한다. 뭐 이런 식으로. 다음에 이제 시멘트 공장이 건설되면은요. 인근 주택 시장은 수요가 감소하겠죠. 이때는 이제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이 말이죠. 이렇게 수요가 감소합니다. 어렵지 않죠?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 시험에서 이렇게 물론 이제 그래프로 나온 게 아니라 문장으로 나오죠. 부의 외부 효과가 작용하게 되면 이런 쓰레기 소각 장치, 그럼 이제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측으로 이동한다 이러면은 틀린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이것도 질문을 했고요. 시멘트 공장을 규제를 할 때 시험에서는 시멘트 공장 규제 이렇게 안 나오고요. 외부 효과에 부의 외부 효과에 대해서 규제를 할 경우 이렇게 부의 외부 효과에 대해서 규제를 하면 인근의 부동산 가치는
올라간다 이렇게 나오죠. 그게 이제 인근 주택시장에 뭐가 올라가니까? 수요가 증가하니까. 됐나요? 이런 걸 규제를 하면은 인근 주택시장의 부동산 가치가 상승한다. 이렇게 출제를 했단 말이죠. 예, 이거는 이제 인근 주택시장이고, 자, 요것도 질문했어요. 요거는 이제 어떻게 질문한가면, 시멘트 시장. 규제받는 시멘트 시장입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요? 부의 외부 효과에 대하여 규제를 하면, 말이야. 규제를 받는 재화는 어떻게 될까요? 공급이 감소하는 거예요. 됐나요? 예, 규제를 받으니까.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출제가 안 됐어요. 예, 요거는 출제가 안 됐는데, 주택 건축 시장은 어떨까요? 주택 건축 시장. 시멘트 공장을 규제하면. 시멘트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공급이 감소해서 공장이 규제되니까. 그러면은 가격이 올라가면 주택 건축 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자재 가격이 올라가니까 공급이 감소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시장을 묻느냐에 따라 규제받는 시장에서는 공급이 감소하고, 맞죠? 부의 외부 효과를 규제할 때 그 인근 주택 시장에서는 수요가 증가하고, 정의 외부 이렇게 나타나면은 수요가 증가하고, 부의 외부 이렇게 나타나면은 수요가 감소하고. 자,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겁니다. 됐죠? 자, 여기 지금까지 질문했던 내용들이고요. 다음에 이제 62쪽에 부의 외부 효과에 대한 대책에서 가로 1번은 이제 정부의 개입에 의한 해결이에요. 정의 외부, 부의 외부 이렇게 아까 보조금 또는 규제하잖아요. 근데 괄호 2번과 괄호 3번은 시장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괄호 2번, 괄호 3번이 시장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게 뭘 뜻하는 건가 하면은, 보세요. 아까 이렇게 정부가 개입을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시장 실패가 나타나면 정부가 개입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필요성 있죠. 근데 반드시 개입해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할 때 이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반드시 개입해야 된다? 아니다. 반드시 개입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필요는 한데, 정부가 개입할 필요는 있는데 반드시 개입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시장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자, 거기 시장 내부화라는 말이 있죠. 외부 효과에 내부화하잖아요. 지금 이게 외공불비 외부 효과잖아요. 이거를 내부화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게 양봉업자한테 과수원업자가 찾아가서 벌통 갖다 주세요. 돈 드릴게요. 이렇게. 이러면은 정부가 개입 안 해도 자기네끼리 대가를 주고받죠. 이게 뭐라고요? 내부화예요. 내부화. 시장 내부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대가를 주거나 받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양봉업자 있으십니까? 저희 팔촌 형님이 양봉업자예요. 팔촌 형님이 양봉업자인데 이미 25년 전 그때 이미 양봉을 했어요. 25년, 30년 그때쯤 이미. 제가 이걸 대학교 때 이걸 책을 읽는데 양봉업자 과수원업자 이게 책에 나온 거예요. 재정학 책에 이게 미시경제학 책에. 자, 그래서 궁금해서 이제 형님한테 물어봤죠. 책에 이런 내용 나오는데 산에 벌통 갖다 놓으면 그 옆에 과수원도 도움을 받을 텐데 과수원 주인이 뭐 사과라도 한 상자 갖다 주냐 했더니만 과수원 주인이 와서 벌통을 사간대요. 벌통을. 그때 돈으로 15만 원인가 얘기했어요. 그때 돈으로 20년 전 그때 얘기로 20년 25년 전쯤이에요. 한 25년 전인 것 같아요. 비싸죠? 이거는 별로 가격이 안 올랐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때 당시 돈으로 이렇게 받았는데 조건이
이 그 꽃이 필 시기에 벌통을 한 통 갖다 놓는데요. 거기에다가 벌통을 한 통 갖다 놓고 꽃이 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관리를 못 하잖아요. 이 관리를 또 그 팔촌 형님이 하는 거예요. 관리하는 대신에 거기서 나오는 꿀은 다 팔촌 형님이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꽃 필 철에 그냥 갖다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요구할 때까지 계속 갖다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조건이에요. 그러면서 대가를 받는 거죠. 그건 뭐예요? 내부화가 된 거죠. 내부화가 된 거예요. 이 벌이 참 유용하죠. 벌에서 나오는 게 굉장히 다양하게 많죠. 꿀도 있고 화분도 있죠. 또 뭐 있죠? 로얄 젤 있잖아요. 로얄 젤 있잖아요. 봉독 있죠. 봉독. 벌침 맞는다 그러잖아요. 벌침을 직접 맞는 건 별로 안 좋대요. 세균 감염의 가능성도 있으니까. 세균이 있으니까. 그 벌침의 봉독을 추출하는 거예요. 추출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기가 막히게 합니다. 벌이 이런 사람 이렇게 살아있는 데에 쏴버리면 벌침이 뽑혀버리면 벌도 죽거나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벌침이 뽑히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벌집 앞에다가 이렇게 이제 판자를 갖다 놓고 유리판을 깔아요. 유리판 같은 이렇게 판을 깔아 놓고 여기 전류를 흘려보내요. 전기 전류. 그러면 이 벌이 공격당한다고 생각하고 여기 나와가지고 이게 여기에다가 계속 쏴요. 여기다가 수만 마리가 나와서 유리판 같은데 이게 판에다가 계속 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제 벌이 죽지 않을 만큼만 계속 쏘면은 봉독이 여기 이제 도포가 되잖아요. 이렇게 페인트 칠하듯이. 그러면 그거를 이제 마르게 한 후에 밀어요. 이렇게 끌 같은 걸로 밀어요. 이거를 깨끗하게 밀어요. 밀어서 그거를 이렇게 추출해요. 이렇게 담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제약회사에 보내면은 그거를 이제 원심 분리기로 해서 이렇게 이물질을 추출해내고 봉독만 추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앰플에다 넣는 거죠. 하나씩 이제 일회용으로 이렇게 주사할 수 있게끔. 그래서 벌침을 직접 맞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주사로 맞는 것이 훨씬 세균 감염의 위험이 덜한 거죠. 그렇게 해서 추출하더라고. 신기하더라고요. 이런 로얄 젤리, 화분, 꿀, 봉독 별게 다 있어요. 우리 팔촌 형님은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TV에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 제가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좋아해요. 이런 거 보면은 쳐다보고 신기하더라고. 아무튼 내부화가 될 수 있어요. 이거는 시장에 개입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시장에 개입 안 하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코즈 정리. 이 코즈라는 사람이 1970년대에 고안한 방법이에요. 이 사람이 재산권 부여라는 거예요. 재산권 부여. 경제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는 그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둘 다 내부화 되든가 재산권 부여, 이거는 시장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이다, 그렇지 않은 방법이다. 그렇지 않은 방법이에요. 이 재산권 부여라는 건 이런 거예요. 자, 이게 시멘트 공장이 있고 이웃 주민들이 있어요. 이웃 주민들이나 공장한테 오염물질 배출권이라는 재산권을 주는 거예요. 오염물질 배출권이라는 이게 재산권이에요. 이거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장의 경우에는 자신이 갖고 있는 권리를 다 써버리면 더 이상 생산을 못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한테 가서 권리를 사가지고 와야만 생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권리를 팔면은 자신의 건강을 해치겠죠. 그러니까 아주 비싼 가격을 주지 않으면은 안 팔겠죠. 그러면 이제 공장 입장에서는 비싼 돈을 주고서라도 사가지고 와서 생산하는 게 그래도 이윤이 나면 살 것이고
안 그러면 안 살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거래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시장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시장에서 거래가 돼요. 거래. 자, 팔고 안 팔고가 정부가 개입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정부가 개입한다라 그러면 안 된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이걸 정부가 개입한다 그러면 안 돼요. 살지 팔지는 내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내 아파트 소유권 제도, 내 아파트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린 거, 저당권 제도, 전세 제도, 이 제도를 시행은 누가 하고 있어요? 정부가 하고 있잖아요. 국가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아파트를 팔지 안 팔지는 누구 마음?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그리고 저당권 설정하지 않을지는 내 마음이잖아요. 제도를 시행한다고 해서 그거 전부 다 정부가 개입한다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다 시장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됐나요?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에 그 조심해야 돼요. 재산권 부여, 외부 여건 내부와. 지금 이게 국제시장에서는 지금 이산화탄소 배출권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유럽에 이산화탄소 배출권이라는 게 지금 거래되고 있다고요. 국제시장에서는. 이산화탄소 배출권이 뭐예요? 이산화탄소 뭐예요? 온실가스 아니에요. 여러분들 환경에는 별로 관심 없습니까? 온실가스 맞잖아요. 이게 누가 훨씬 더 많이 배출시켜 놓은 상태인가 하면은 선진국에서 이미 훨씬 많이 배출시켜 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후진국 같은 경우에는 뒤늦게 경제 개발을 하기 때문에 이 온실가스 배출에 우리가 그렇게 크게 기여한 것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도쿄협약이 체결될 당시에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의 지위로서 그 적용을 유예받았어요. 그리고 또 규제를 완화해서 이제 받았단 말이에요. 선진국은 옛날 몇 년, 90년인가 몇 년 수준으로 감축시켜야 돼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앞으로.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도 제한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 에너지를 낭비하면 안 돼, 사실은. 이 책 한 권 찍는데 이산화탄소 얼마 배출한다. 다 계산돼 있어요. 현대자동차 그랜저 한 대 뽑으면은 이산화탄소 얼마 배출한다. 다 돼 있습니다, 계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가 회복하고 이렇게 생산량이 늘어나면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아집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할당된 양을 초과해버리면 그 국제시장에 가서 비싼 돈으로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사가지고 와야 돼요. 시장에서 거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도 이산화탄소 배출권과 관련된 기업이 있어요. 어떤 기업이 있는가 하면은 건축 자재 회사요. 거기서 호주에 조림 사업을 크게 하고 있어요. 나무가 필요하니까 조림 사업을 크게 하고 있다고요. 근데 조림은 조림. 나무를 심어서 기르잖아요. 나무가 자라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죠. 이 회사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만큼 이산화탄소 배출권이 생겨요. 그럼 나무 길러서 나중에 나무 벌목해서 가구 만들어서 자재 만들어서도 판매하지만 이산화탄소 배출권도 생긴다고요. 요것도 팔 수 있어요. 국제시장에 가서. 그러니까 꼭 먹고 알 먹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산화탄소, 지금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이 액화를 시킬 수 있는 기술, 이게 따로 추출해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다면 그러면 떼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이산화탄소 배출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액화시키거나 해가지고 저 땅 속 깊은 곳에 저장을 해버리면 못 올라오게 막아버리는 거죠. 못 올라오게 하면은 엄청난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아이디어만 있으면. 아무튼 시장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됐죠? 자, 전부 다 시장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공재의 경우에는 아까 공공재 비배제성 비경합성 했죠. 그 중에서 배제성이 더 중요하다 그랬죠. 비배제성에 의해서 무임승차 문제가 나타난다. 그리고 비경합성의 경우에는 소비에서의 규모의 경제가 나타난다. 소비에서의 규모의 경제 마지막 줄에 있죠. 자, 그거는 이제 그 밑에 참고 박스에서도 해설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자, 정부의 시장 개입 수단 아까 했습니다.
자, 정부의 시장 개입 수단에서 토지 이용 규제가 있고 직접적 개입하는 게 있는데, 직접적 개입은 수요 공급자 역할을 수행하거나 가격을 규제하는 방법에서 그 직접적 개입 수단이 있죠. 토지 은행 제도, 그다음에 공용 개발 또는 공용 수용, 매수 또는 공용 수용도 있고요. 또 공공택지 개발 분양도 있고요. 공공 임대주택 공급도 있고요.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 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토지 은행 제도는 직접 개입의 하나죠. 자, 이거는 이제 토지 정책에서도 언급할 수 있는데, 이 토지 은행 제도는 우리나라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MB정부 들어서면서부터 시작됐거든요. MB정부 들어서면서 이제 토지 비축제도가 시작이 됐는데, LH공사에서 하고 있고요. 비축 대상은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공공개발용과 수급조달용, 이렇게. 공공개발용은 공적개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거고요. 수급조달용은 토지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비축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비축 수단에서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공공개발용 토지는 수용이 가능합니다. 수용. 자꾸 수용이라고 돼 있죠. 근데 수급조달용 토지는 선매, 협의매수 뭐 이런 거는 되지만 수용이 돼요, 안 돼요? 수용이 안 돼요. 바로 공공이란 단어 때문에 그래요. 공공 목적의 경우에는 수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에 이제 장점, 단점 세 가지씩 있죠. 미리 갖고 있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장점이고, 미리 갖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단점이에요. 그래서 장점에는 무계획적인 토지 이용을 막을 수가 있죠. 그리고 미개발지를 미리 싼 값에 매수하여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가 있어요. 쌀 때 사두잖아요. 미리 사는 게. 쌀 때 사두면 땅값이 올라가더라도 누구 거예요? 정부 거죠. 국가. 개발이익이 환수되고요. 또 2번 A처럼 계획적 이용이 가능해요. 무계획적인 이용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기가 계획적 이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 세 번째는 저렴하게 즉시에 공급할 수 있어요. 미리 확보하고 있으니까 그런 가능성이 있죠. 다음에 단점에서는 막대한 토지 매입 비용이 소요됩니다. 한두 필지를 비축하는 게 아니고 많은 양을 비축하기 때문에 막대한 토지 매입 비용이 소요되고요. 다음에 B에서는 관리 문제예요. 이 관리 문제는 그 뒤에 가면은 불법 점유 문제로 연결이 돼요. 관리가 소홀하면은 불법 점유가 된다는 얘기죠. 다음에 C에서는 투기 조장입니다. 투기 조장. 정부가 투기를 조장해요. 정부가 이게 직접 개입하는 거죠. 토지은행제도가, 토지비축제도가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거예요. 수요자로서 직접 개입하잖아요. 그러니까 멀쩡하던 시장을 들썩거리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간접적 개입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종 금융이나 조세 등의 지원, 보조, 부담금 뭐 이런 것들이 간접 개입입니다. 자, 그 항목들 구별하시고요. 정리된 건 이제 여러분이 보시고. 자, 이제 토지 정책 여기에서부터는 좀 쉬고 하겠습니다.